평가계획서 작성, 스스로 점검하기. 요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을 재구성을 하고 그 수업의 내용들이 평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모형이 요즘 가장 중요한 교육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평가 계획을 하게 될 텐데 평가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업이 평가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담아내는 게 이 계획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평가 계획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통적인 기본사항으로는요, 수행평가의 기본 점수는 만점에 30%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기본 점수를 학생들에게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목별 배점의 급과는 모두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는요, 채점 기준이 지적 횟수나 제출 기한, 감점, 성취율 몇 프로 이상 등으로 설정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논술형 평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은 35% 이상 논술형 평가를 출제를 하고요. 그 대신 예체능 전문교과 2 과목에서는 20% 이상 논술형 평가를 실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수행평가 중에 모든 것을 논술형만으로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논술형 외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논술형이 아닌 수행평가도 존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수행평가명인데요. 수행평가 그 영역명 속에 아예 그 과목의 특성이 담기도록 해주시는 게 또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히 논술, 포트폴리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전혀 과목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은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술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평가의 방법이지 어떤 평가의 영역의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특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수행평가 영역명을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는 40% 이상을 실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35% 이상, 예체능 과목, 전문교과 20% 이상 연동이 돼서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본적인 평가 용어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평가 영역이라 함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수행평가의 각 영역명을 의미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될 내용 플러스 그것을 배우고 나서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 기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을 통틀어서 성취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 3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 계획 짤 때도 평가 기준은 임의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상중하로 나눠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평가 요소는 이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습의 정도를 성취 기준의 정도를 어디까지 도달을 했는지 그 요소들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한 가지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프로젝트인데요. 자, 수행평가명이 환경 프로젝트였고요. 자, 바로 아래 성취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취 기준을 연결 지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라는 주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또 현대인의 삶, 이런 주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래 이어지는 평가 기준, 당연히 위쪽에서 살펴봤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셔서 글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중하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이제 평가 요소는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인 관점, 두 번째 과학기술의 생태 지속 가능성 추구하기. 자, 모두 이 평가 요소들 자체가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 연동되어서 지금 설정이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또 보시니까요. 자, 내용의 적절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의 긍정적 영향과 가치를 구체적 예를 통해 제시한다. 네, 마찬가지로 이 채점 기준 자체에서도 서술하는 그 부분들은 성취 기준과 관련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점 기준을 짤 때도 그 근거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근거가 된다는 거 저희가 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성취 기준을 잘 담지 못한 한 가지 사례인데요. 제가 중국어 교과인데 안타깝지만 저희 교과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취 기준 보니까, 자, 한자로 쓴다, 간단한 표현으로 정보를 기입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평가 기준, 네, 간단한 정보를 이해한 뒤 학습지 활동으로 정확히 작성한다. 네, 한자나 한어명으로 쓴다 그랬으니까 작성한다란 말 속에 녹여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는데 그 다음 보시면은요, 네, 평가 척도로 가니까 지금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건 뭐죠? 한어병음이나 한자로 쓴다, 간단한 정보를 기입한다 이죠. 네, 그런데 지금 채점 기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어 설명과 빈칸 내용 확인 후 찍힌 도장의 개수가 19개, 17, 18개, 네, 지금 도장의 개수하고 그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성취 기준에 근거한 채점 기준과 그 평가 기준과 채점 요소, 채점 기준과 평가 요소들이 되게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반드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척도들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잘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취 기준 근거한 채점 기준. 자, 이 과목 보니까요. 광합성이 필요한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 이런 내용의 성취 기준입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도 다 광합성이란 말이 나타나고 있죠. 네, 당연히 성취 기준 기초로 평가 기준이 이렇게 서술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평가 척도로 가보니까요. 자, 광합성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네, 당연히 성취 기준과 접목시켜서 지금 잘 해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모둠 활동으로 가니까 발표 자료를 준비를 질적으로 잘했는가? 발표 과정에서 내용 전달이 잘 되며 개성 있는 표현을 하였는가? 자, 여기 지금 파란색 줄 친 것들은 성취 기준하고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빨간 글씨로 친 부분에서 성취 기준과 관련된 것들을 중요하게 평가 요소로 집어넣었다면 아주 작은 부분들은 이렇게 넣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빨간 글씨들 없이 이 파란 글씨로 밑줄 친 부분처럼 성취 기준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것들로 그 채점 기준을 삼으신다면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평가 척도로 쓰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타학교 사례입니다. 자, 먼저 보니까 여기 수행평가 40인데요. 보고서 발표 독서 논술인데 여기 아래는 좀 잘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모두 논술형 평가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네, 수행평가는 논술형 평가로만 실시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두 가지 다 논술이라면 요거는 네, 평가 지침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논술형 평가를 하나 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네, 또 타학교 사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인구 이동 또
율령체제 특징 파악, 인구와 율령체제 연관짓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상중하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죠. 단지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저는 이 의도는 알겠어요.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쓰셨는지는 알겠는데, 평가 기준 자체도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서술이 되더라도 여기에 언급한 인구나 율령체제, 이런 성취 기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종의 핵심 개념들, 그런 것들은 상중하 평가 기준 속에 녹여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타학교 사례입니다. 여기 평가 영역명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공통적인 평가의 어떤 한 형태입니다. 이게 수행평가 영역의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하지 말고 좀만 바꾼다면 역사자료 수집, 뭐 이런 식으로 교과와 관련된 특징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 보니까 네, 여러 가지 활동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지, 내용 충실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성취 기준에 근거한 평가 기준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평가 기준은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성취 기준에 나오는 중요한 요소들을 반영하셔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이제 채점 기준을 만드실 텐데요. 이렇게 채점 기준 만드실 때도 여기도 성취 기준이 보이지 않죠. 모든 활동, 학습지 내용, 학습지 기한 내 제출. 자, 그러면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2개 정도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도 타학교 사례고요. 단순히 이제 글쓰기라고 평가 영역을 주셨는데 글쓰기는 다양한 글쓰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역명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자기 생각, 펼치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더 교과의 특징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본교 사례인데요. 총체적 채점의 유형 보시고 계십니다. 총체적 채점이라 함은 이렇게 평가 기준들을 대여섯 가지 주시고요. 그 중에서 몇 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총체적 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평가 기준 자체에서도 어떤 평가라는 게 이 항목을 달성했는가?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평서문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뭐뭐 하였는가로 통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 방안이 드러나 있는가, 네, 이런 식으로 뭐뭐 한가 식으로 통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수행평가는 그 영역명 창업계획서 작성하기, 발표하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누가 보더라도 과목의 특성이 잘 드러나죠. 네, 그래서 수행평가 영역명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과목의 구체적인 특성이 보이는 그 형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우수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가 기준 상중하 나누고 있는 한 가지 예시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니까 국어과에서 세 가지 평가 영역을 면담 보고서 쓰기라는 네, 영역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제목명 되게 잘 지으셨죠. 면담 보고서 쓰기 되게 구체적입니다. 자, 그런데 성취 기준을 잡으셨는데 자, 평가 기준으로 가니까 자, 어떤 일이 생기나요? 평가 기준으로 가면서 성취 기준이 3개다 보니까 이거를 상중하를 이제 성취 기준의 기초에서 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각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이 된 이유는 성취 기준이 여러 개가 맞물려 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니까 개인과 집단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법, 다양함 이해하고 활동을 한다. 언어 예절을 맞추어 대화한다. 소통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과 집단에 따른 의사소통 및 언어 예절이 매우 우수하며 쓰기의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능력이 탁월함. 네, 이런 식으로 좀 종합해서 여러 가지 성취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재구성해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평가 기준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걸 기초로 이제 분석적 채점 사례를 하신 건데요. 자, 분석적 채점 사례를 하면 각 평가 요소들 이렇게 나누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세분화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네, 이와 같은 양식으로도 또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또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분석적 채점 사례의 또 다른 유형은요. 자, 일단 평가 영역령이 역사인물 빙의하기거든요. 그래서 역사인물을 학생들이 탐구하는 이제 문화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성취 기준들이 있었고요. 그걸 또 마찬가지로 세 가지나 되니까 재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인물,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상호 문화 존중 능력을 빼어나게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 기준은 반드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또 일종의 이제 재구성을 하셔서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시니까요. 자, 얘도 이제 분석적 채점 기준이긴 한데 좀 더 체계성이 있는 게 평가 요소는 아예 세로 쪽으로 완전히 빼셨고요. 세부적인 또 평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오른쪽에 차례대로 연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줄에는 학생들의 성취 기준 도달 정도에 따라 도달, 성장, 노력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셔가지고 한눈에 보기에 학생의 수행 결과물을 보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평가 기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평가 계획서 시작점은 성취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영역명도 반드시 성취 기준에 따라 또 교과 특성이 드러나게 잡아주셔야 되고 또 그 채점 기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채점 기준이 또 교과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채점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